네, 반갑습니다. 문성 IT입니다. 70회 전기 기능장 시험을 마치고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머릿속이 많이 복잡합니다. 이번 문제는 시퀀스 도면도 공개가 되었고 필답도 비교적 쉬웠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PLC는 역대급으로 평이한 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높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듭니다. 특히 이렇게 PLC가 굉장히 평이한 문제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가 반복을 하는지, 우리가 PLC를 접근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제가 반성도 하면서요. 곰곰이 한번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수업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전기 기능장 시험의 역대 추이를 한번 보면요. 이 큐넷에 들어가서 국가 자격 종목별 상세 정보에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보면 여기 전기전자를 눌러서 여기에 전기 중에서 이제 전기 기능장의 상세 정보를 한번 보면은요. 연초에 국가 기술 자격에 관련된 시험 일정이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어김없이 2월 달에 필기시험, 그다음에 7월 4일 날 두 번째 필기시험을 갖고 1년에 두 번씩 필기와 실기 시험이 있죠. 그다음에 필기를 보고 나서 통상 한 달 보름 정도 뒤에 이제 실기 시험을 진행을 하는데요. 필기 시험이 있고 나서 이제 실기 시험까지의 간격은 거의 비슷한데, 문제는 각 회차별로 간격이 편차가 좀 심해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아주 예전에는요, 68회, 67회 정도까지는 이 실기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주로 이제 4월 달에 있었으면 여기는 10월이나 9월 달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8월 같이 이렇게 땡볕에 있는, 이게 넘어오니까 두 번째 시험이 가까이 있지를 않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두 번째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를 먹는 그런 경향이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수업을 하는 폴리텍 시험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당겨지는 게 유리할 수는 있는데, 자가에서 공부를 하거나 이 학원 강의를 듣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8월로 이렇게 당겨지면은 두 번째 시험이 앞에 있으면 굉장히 시험 준비하는데 애를 좀 먹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일정에 대한 불만도 요새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시험 수수료도 필기 실기 합쳐서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기능장 시험에서 전기 기능장이 가장 시험의 수수료가 높지요. 이것도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출제 기준은 이제 매번 나오는데, 올해 기준이 이제 2023년까지의 기준이고요. 기준의 내용을 보면은 이 정도입니다. 다운로드해서 보시면은 필기 기준으로는 이미 우리가 이제 문제가 60문항 중에서 1시간 시험을 보고 이 객관식으로 이 사지선다 문제죠. 주로 이제 전기 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기 기기, 그다음에 전력전자, 전기 설비 및 조명 및 기초가 없고요. 송배전 설비 관련된 것, 전기 설비 규정, 그다음에 디지털 공학, 그다음에 공업 경영 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디지털 공학을 좀 공부를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제가 강의하는 PLC 쪽에서 좀 도움이 됩니다. 이런 공부는 미리 여기서 부일대수나 논리 이런 거 해를 단순히 여기에 있는 시험이라 보지 마시고, 이 시험이 결국 PLC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 디지털 공학도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해 주시고요. 공업 경학은 그냥 기출 문제 정도 봐두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이게 실기의 문제인데요. 실기도 이제 두 개죠. 필답형이 1시간 30분 해가지고 하루 정도를 보고, 작업형이 이제 5시간 해가지고, 작업형 시험을 볼 수 있는 시험장이 이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 3일에 거쳐서 지금 현재의 응시자가 한 2,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3일 정도, 응시자가 한 5,000명 정도 되면 5일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작업형을 여러 시험장으로 이제 분산이 돼 있어가지고, 각 시험장마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에서 15명, 뭐 이 정도가 최대 인원수거든요. 이 정도를 다 분산하려면 한 3일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이제 일부분이 이제 필답형으로 나오고 일부분은 작업형에 이제 녹아있는 이런 시험인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필답형이 갑자기 나왔을 때는 상당히 당황스러워 했는데 요새는 기출문제만 잘 풀어도, 30점 문제, 점수를 맞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작업형이 이제 50점 안에서, 최소한 전체 합의되려면은 작업형이 40점 이상을 맞아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작업형이 40점 이상이 되려면 35점에서 40점 이상의 작업형을 되려면 반드시 동작을 완작을 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동작이 됐을 때 이야기거든요. 하나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여기서 바로 0점으로 되는 거죠. 0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작업형이 당락을 좌우를 하는데, 더 좋게 이야기하면 작업형 중에서 이 PLC하고 관련된 이 부분이 결국은 당락을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C코스 도면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작업형이 만만치 않은 것은 아마 여러분의 숙련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작업형이 상당히 부담이 될 정도로 양이 많다 하는 생각은 들고요. 결국은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여러분의 숙련도를 높이는 방법, 그다음에 PLC를 깔끔하게 빨리 짜가지고 여기서 시간을 좀 버는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이게 답답한 게 올해같이 이렇게 쉬운 PLC 문제가 나왔는데도 간단한 오해나 아니면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실패를 했다는 그런 수험생들의 사연을 들으니까 저도 많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기준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처음으로 공개 문제를 PLC 제1과제에서 PLC를 제외한 문제는, PLC 문제는 공개를 빼고, 이 과제에 있는 전기 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10문제씩 공개를 했고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좀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 정보에 들어가 보면, 과거의 합격률을, 우리 이제 실기 합격률을 보죠. 과거의 합격률을 보면은 많게는 59%까지 합격한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2007년에 이거 거저먹기 그때 시험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그래도 합격 인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신에 응시생에 보면 합격 인원이 59%일 때도 300명 중에서 이제 180명이 합격을 했으면 엄청난 합격률인데 응시생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고요. 이럴 때 땄으면 좋았죠. 근데 2010년부터 이렇게 응시생들이 엄청 늘어나기 시작한 게, 이때 이제 우리 내성 규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 기능장애 이상들이 높아지는 게 이제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전기 안전관리법이나 이런 게 개정이 되면서부터죠. 그래서 많게는 지금 6,000명까지 이렇게 시험 8,000명, 2014년에 8,000명을 받고요. 응시가 4,000명이나 했고, 그래도 진짜 10% 합격률인데, 2018년부터 합격률이 10% 이하로 툭 떨어지죠. 이제 이때부터 이제 필답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험의 난이도 조정에 이제 실패한 그런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4.4% 가다가 작년에 2000년, 20년, 21년 69회죠. 69회에는 합격률이 거의 1%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참담한 문제였죠. 그래서,
좀 문제가 난이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은 올해도 내가 보기에는 합격률이 5%를 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70회가 이렇게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격률이 높지 않은 원인이 어디 있을까를 좀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 관연도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이 관연도 문제에서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영상을 만들 방향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68회부터 제가 기출 문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보는데 이 기출 문제를 다 풀어주는 게 아니고 68회에서 한 두 문제 정도, 그다음에 69회 두 문제, 79회 두 문제 정도를 가지고 정말 그 10분이나 15분 단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문제를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시리즈로 잘게 쪼갠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이런 방법으로도 풀어보고 저런 방법으로도 풀어보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응용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기초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그 PLC를 처음 하신다는 분들도 보면은 그 유튜브를 여기저기 막 그 기출문제를 풀어보러 다니는, 그런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그 수험생들이 있는데, 결국은 본인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실력을, 토대를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막 기출문제만 어떻게 해결을 해보면은, 그 마치 남이 풀어놓은 문제를 보면서 풀면은 풀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 아무 그 정보도 없이 아무리 쉬운 문제를 주어졌을 때 문제를 해결하세요라고 주어지면은 그것을 쉽게 접근해서 푸는 그 응용 능력, 그 다음에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스스로 생각해낼 수 아는 그런 그 자기 학습,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일단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할 겁니다. 제가 과거에 그냥 이게 그 기초라고 해가지고 그 명령어별로 이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도 여러분들 그 별로 보지를 않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냥 그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를 그냥 정리를 해서 하면 뭐 그 정도는 본인이 알고 있다고 착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까이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방법으로 보면은 이 영상의 집중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방법은 일단 이미 나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어떤 다각도로 그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구사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선택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이번에는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제가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를 또 반복하면은 이미 그 영상이 지루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한 1, 2주를 내가 미리 드릴 테니까,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그 배포가 돼 있는 그 제 그 채널에 콘텐츠에 보면, 전기 기능장 빠르게 코딩하기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거죠. 전기 기능장 빠르게 코딩하기 부분에, 에, 이 부분을 좀, 정독을 하지 않으신 부분은 이 부분을 좀 정독을 한번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과정의 패턴을 가지고 이 가독성이나 이런 견고하게 이제 편집하는 방법들을, 여기서 이미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 수업을 기준으로 제가 그 과정을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들한테 이 과정을 빼는 대신에 그 푸는 방법의 다양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 방법으로도 이걸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그 여러 가지 그 선택의 가능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미리 좀 공부를 그 선수 학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미리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이번엔 제가 이제 이 디버그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필요한 데 소스를 이제 깃허브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을 텐데, 이 부분도 제가 그 어떤 시리즈와 관계없이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유용한 기능들이라 해가지고, 이쪽에 그 리스트에 채널 목록에다가 업데이트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나신다면은 미리 좀 봐주실 게, PLC 기초 다지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제가 가장 기본적인 거 PLC를 공부를 하려면 알고 있어야 될 그 상식적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쭉 주제별로 나열을 해 놨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여러분이 굳이 이제 여기까지 있지 그 기본 명령어 부분까지 뭐 가져오면 더 좋고요. 이번은 기본 명령어를 포함한 과정도 이제 물론 다시 강의를 하겠지만 최소한 PLC가 뭔지, 그다음에 스캔 타임이 뭔지, 그다음에 PLC 코딩 언어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레드 다이어그램은 정말로 이런 코딩 방법밖에 없는 건지, 그다음에 왜 이런 레드 다이어그램이란 게 생겼는지, 그다음에 A/B 접점이 뭔지, 이런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컨텐츠를 가지고 미리 좀 공부를 해 주시면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강의는 가능하면 빼고 기출 문제를 가지고 다른 각도로 이미 여러분들한테 풀이 과정을 보여줬던 기출 문제를 가지고도 하는데 그 내용을 또 다른 각도로 얼마든지 풀 수가 있거든요. 생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풀었을 때는 어떻게,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한 가지 방법으로 외우면 되지 그걸. 근데 그렇게 여러 가지 헷갈리게 여러 푸는 방법을 알려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 가다 보시면은 그 사람의 뇌 구조가 각자 개인마다 좀 다르고 뭐 취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나중에 그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아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결국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1000가지 사람이 짜면 1000가지 방법으로 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그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옛날 그 속담이 있죠. 결국은 자기 방법대로 따서 그런 답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한쪽 방향에 머리를 고정시켜 놓으면은 문제가 약간만 응용돼서 풀리면은 그 머리에 그 응용력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느낀 그 결론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보고 본인들의 그 아이디어나 창작으로 그 응용 능력을 길러볼까. 같은 문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가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해결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마 그런 학습을 한번 그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이런 제 컨텐츠에서 기본적인 사전 학습을 좀 해주시면은 기출 문제를 정말 자세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푸는 과정을 하나하나 분해하고 뽀개보는 방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스텝마다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 디버그라는 그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디버그하고 그다음에 각종 그 도구를 분석해가지고 실제 PLC 내부에서는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루틴으로 해석이 되고 결과값이 나오는지를 소개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도 구독, 좋아요로 응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물론 이 기능장이라는 시험의 컨텐츠가 구독자층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많이 힘이 들고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많은 주변 사람들한테요 좀 알렸어요. 구독자하고 좋아요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저한테 응원하는 메시지로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응원을 좀 해주시면은 컨텐츠를 좀 더 제가 힘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뽀개기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학습을 좀 충실히 하셔가지고 내년 70일에는 꼭 기능장 시험을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